안녕하세요. 한스피지컬 랩입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와 급성 요추 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어떤 자세를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성 요추 염자는 허리 통증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인데 요추, 즉 우리 허리 부위의 근육과 인대가 손상돼서 통증이 생기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를 삐끗했다 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급성 요추 염자라고 합니다. 보통은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희에게도 병원 다음으로 때로는 병원보다 더 먼저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사실 급성 요통염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빠르게 잡아드리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자세에서 디스크가 잘 터지고 어떻게 예방하면 좋은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급성 요추염자는 질환명은 급성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발생했다기보다는 허리에 좋지 않은 자세나 생활 습관들 뭐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발생을 합니다. 우리 허리 주변에 근육이나 인대 등에 피로가 계속 쌓이면서 누적이 되다 보면 허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통증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죠.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추 염자는 허리 디스크에 비해 치료도 더 쉽고 빠르게 되는 편이지만 염자가 반복적으로 생긴다는 것은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이 오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삐끗하는 것도 나중에 디스크도 그냥 연결이 된다는 뜻이죠. 허리 디스크는 허리 주변 근육, 인대, 그리고 뭐 디스크가 오랜 시간 압력을 받다가 점점 퇴행하면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디스크가 이렇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수액이 흘러나와서 신경근이라는 곳을 이렇게 건들면 통증을 이제 유발하는 거죠. 얘를 허리 디스크, 뭐 혹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들어보셨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급성과 마찬가지로 뭐 잘못된 자세나 오래된 뭐 잘못된 습관 이런 걸로 반복되다 보면 발생되게 되죠. 허리 디스크의 경우는 밀려나온 디스크가 어느 위치의 신경근을 건드리냐에 따라서 허리 통증 외에도 뭐 다리까지 이어지는 다리 저림 증상 그리고 뭐 방사통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방사통이 없이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는 사실 디스크보다는 염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허리를 삐끗했을 때 참기 힘든 심한 통증의 경우에도 디스크보다 염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허리 디스크는 통증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는 크게 아프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통증 및 저림 증상이 있는 부위를 우리가 이렇게 눌러도 어디가 아픈지를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크는요. 반면 요추 염자는 아픈 부위를 눌렀을 때 누른 부위가 바로 아플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삐끗한 그 부위를. 그래서 이제 동작으로 만약에 좀 비교를 해드리면 허리를 우리가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좀 심하다 하면 안타깝게도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좀 심해진다 하면 급성 요추염자일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료 속도도 좀 비교를 해보면 요추염자는 뭐 2, 3회 정도 임상 운동이나 혹은 병원 치료를 받다 보면은 일주일 내에 회복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디스크는 빠르면 뭐 2개월 그리고 길면 좀 더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리 관련 질환의 예방은 당연히 바른 자세와 규칙적인 운동인데요. 현재 질환이 있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을 배우면서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하는데요. 바른 자세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 하면 안 되는 자세를 알려드리자면 대부분 급성 요추 염자로 오시는 분들에게서 공통점이 있는데 허리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재채기나 기침을 하면
몸 안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침을 하거나 하면 신뢰가 되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서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움츠려서. 그러니까 몸을 움츠리는 것만으로 굉장히 위험한 자세인데, 이 자세에서 이쪽 부위에 기침을 하면서 크게 압력을 팡 주면은 디스크가 아주 쉽게 터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에게 오시는 디스크 터져서 오신 분 10분이면 정말 8분 이상이 이 자세입니다. 신발을 신다가 재채기를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를 보시다가 숙여서 재채기를 하시고, 그때 디스크가 아주 쉽게 터지니까요. 이제부터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실 때는 그렇죠, 입은 막아도 고개를 들고 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또 충분한 스트레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허리를 숙이고 물건을 이렇게 든다. 그러면은 아주 잘 터질 수 있겠죠. 그리고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스트레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갑자기 허리를 이렇게 틀어준다 하면 아주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전체 내용을 봤을 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몸을 이렇게 숙이고 둥글게 마는 동작은 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디스크도 염좌도 대부분 바른 자세를 만들어서 유지하고 생활 습관을 잘 잡아주면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허리 질환이나 통증을 경험하신 분들은 반드시 운동 전문가에게 운동을 배우면서 꾸준히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